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제 얼굴이 나와 있죠. 자, 항상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제 얼굴이 나올 때는 정말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입니다. 6월 달에도 모든 언론에서 부동산 폭락한다 할 때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만 유일하게 대놓고 얼굴 까면서 부동산 오를 수밖에 없다, 그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공포에 젖어든 비트코인족들이 부동산을 몰려오기 때문에 집값은 또 급등한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5월달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6월이 되자 집값이 미친듯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몇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든 유튜버들이, 그리고 국가에서 뭐라고 하죠? 부동산 대폭락한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장담을 하는데 내년에 부동산은 또 오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그런 사회적 파장이 클까요? 아니면 JP모건의 말 한마디가 파장이 클까요? 절대 대한민국은 JP모건의 어떤 거대한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자료에 그전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JP모건 헤지펀드 2022년 암호화폐보다 부동산을 강조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멤버십님들을 위해서 먼저 영상을 지금 다 띄워놨어요. 왜 그런지.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우선 주식이나 채권 쪽은 돈이 쏠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쏠릴 거냐? 바로 부동산으로 쏠립니다. 부동산으로. 역대 테이퍼링 기간에는 항상 부동산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전략가들은 디지털 통화 사모부채 및 사모펀드를 포함하는 소위 대체자산이 2022년에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거 아시죠? 내년에는 긍정적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겁니다. 그더니 이 카테고리가 내년 11%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주식과 고정수입의 5% 수익을 2배로 늘린다. 주식의 수익률보다 2배나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부동산과 디지털 화폐가 올해 급증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투자에 몰렸기 때문이다. 즉,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는 뭐죠? 바로 디지털 화폐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화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단 커브, 지금 하단 커브고 여기서 이제 우상향 한다. 우상향.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은 12월 말에 얼마 간다? 8천 간다. 다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저는 비트코인에 그렇게 크게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역대적으로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비율은 6대4입니다. 6대4. 이런 부분도 강의를 다 했죠,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으로도 쏠리지만 부동산으로 더 많이 쏠린다. 내년에는. 왜? 긍정적 인플레이션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긍정적 인플레이션인데 한국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 부분도 제가 어제 강의를 했죠. 이틀 전인가 어젠가 어떤 강의를 했습니까? 바젤3 EU의 신청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25년까지. 그러면 한국은행에는 그 소식이 언제 전해질까요? 한국은행장님께서 스위스 바젤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 회의 일정은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한국은행에. 그 회의를 다녀오시고 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우리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산 흐름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 큰 흐름이 다시 재수정이 됩니다. 재수정.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젤3가 연기된 그 혜택을 부동산 시장이 받는 거는 내년 5월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안 됩니다. 한국은행장님께서 바젤위원회 회의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자, 그 부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어디를 말씀드렸죠? 기업이 있는 도시로 부동산은 집중적으로 뜹니다. 기업이 있는 도시. 예전처럼 개인한테 대놓고 부동산 구입 자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있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모든 자산은 쏠려가면서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집을 사기 유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흐름은 재편됩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뉴스. 이거는 뭐냐면 최신 뉴스인데 한국 요번에 C26, COP26 제가 강조했죠. COP26에서 한국은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선언을 했답니다. 참고로 이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몇 프로 감축 이런 거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매년 몇 프로를 줄이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데드라인 2045년, 50년까지는 탄소 수치를 몇 프로 줄이라 그 부분은 있지만 매년 몇 프로를 줄여라 그 부분은 솔직히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선언했답니다. 근데 한국이 이 수치를 현실적으로 달성을 하려면 바로 풍력 발전기를 미친 듯이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기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된답니다. 그 부분이 블룸버그에 떴다는 거예요. 자, 2020년 재생에너지 지금 석탄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탄. 근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은 줄여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블룸버그에 뜨면 해당 관련주는 급등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메타 관련인데 최근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하면서 메타로 했죠. 이런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생각하는 이 메타의 어떤 대외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선은 애플에 뒤지고 있답니다. 애플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타에 투자하시는 분은 애플에 뒤지고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인데 제가 예전에 미국 어디 자료죠? 공공기관 자료를 빼와서 제가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은 위원회에 가입이 됐다고. 제가 위원이 아니라 그 회의 사이트에 제가 가입이 된 거지 제가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에요. 미국에. 그때 강의 때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자, 옐런 재무부 장관님과 파월 연지영 의장님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계속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다루고 있다. 그럼 이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1대1로 맞교환이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 이 스테이블 코인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력은 안 된다. 그러면 그 보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계속 강의를 했지만 CBDC 때문에 CBDC 전 세계는 지금 딱 RECP를 기준으로 두 동강이 나 있다. 중국 편, 미국 편 계속 강조했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 큰 흐름을 두고 앞으로 이 CBDC 시스템이 전 세계를 또 한 번 나눌 겁니다. 나누는데 중국판 CBDC가 있고 US CBDC가 있다고 했죠.
중국판 CBDC는 PBOC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고, 강제적, 중요한 건 이거는 강제적이에요. PBOC는 공공기관이죠. 인민은행. 여기서 강제적으로 돌리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미국 연준위에서 강제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이 US CBDC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은 뭔가 지금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 US CBDC의 핵심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공공기관입니까? 민영입니다, 민영. 자, 이런 큰 그림을 정확하게 놔뒀을 때 여기서 인문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인간은 강제성을 좋아하냐, 자율성을 중시하는 민영을 좋아하냐? 민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US CBDC가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기준이 되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판 CBDC가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중국판 CBDC는 글로벌 CBDC의 기술 표준입니다. 기술 표준. 이것도 3월 달에 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중요한 것들을 딱 집어드렸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원래 저는 뭐 돈 5천 원 받으려고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5천 원이라도 내셔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돈 5천 원이라도 내면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 강의가 이게 돈 5천 원 밖에 안 될까요? 맞죠, 여러분? 최소 저는 몇백만 원을 받고 강의를 합니다, 하면.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안 된 사람을 강의를 해줬다가 혹시나 제 말이 틀리면 칼 들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칼 들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알려드리더라도 정말 인간된 분들만 찾아오시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 영상을 한번 올렸고요. 제 얼굴이 나오도록 이렇게 올렸고, 왜 그러냐면 멤버십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가 궁금하시겠죠? 다음부터는 또 저는 영상에서 사라지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